네, 안녕하십니까.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조선 최고의 쌀 집화장 서강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 속에 보고 계시는 이 서강대교 북단 지역이 이 서강나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바로 이 지역이 서강나루에 해당이 될 텐데요. 지금 창천 또 봉원천이라고도 부르는 이 하천 하류에 바로 이 서강나루가 있었던 거고요. 아현천 하류에 마포나루, 만초천 하류에 용산나루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지역은 한강 하류 지역의 서해안으로부터 밀물대에는 이 바닷물이 역류에 올라오는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자들, 특별히 이 쌀을 실은 세곡선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대표적인 나루터에 해당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서강나루, 마포나루, 용산나루가 되겠습니다. 현재 이 와우산 자락의 서강나루, 노고산 자락의 마포나루와 용산 자락의 바로 이 용산나루가 바로 그 예가 되겠고요. 현재는 이곳이 다 다리로 바뀌어서 서강나루에는 서강대교가, 마포나루에는 마포대교가, 용산나루에는 원효대교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밑에 원효대교, 마포대교, 그 다음 서강대교로 이어지는 지금은 강폭이 아주 넓어진 오늘날의 한강의 모습 속에서 밤섬 위를 지나가는 바로 다리가 서강대교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의 서울 주변의 모습을 담은 경강부 임진도를 보더라도 당시에 이 한강변에 지금 설명드렸었던 서강나루와 마포나루와 또 더불어 이 용산나루가 위치하고 있었던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지역에 집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. 이와 더불어 이렇게 세곡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쌀들을 저장하는 창고들이 다양하게 군자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광흥창에 이르기까지 많은 창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19세기 초에 한성전도를 보더라도 서강 중심으로 해서 배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마포와 용산나루에도 이렇게 많은 배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19세기까지도 이 한강의 이 나루터가 중요한 물자 운송과 소위 물류 유통에 중요한 근거지를 이루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강으로서 이 서강에 광흥창이 존재했었던 이유도 바로 이곳에 세곡선에서 내려지는 쌀들이 보관되는 중요한 창고에 구실을 했었던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지금 곳곳에 이런 세곡선들에 의해서 내려진 쌀들, 가마들이 곳곳에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. 18세기 후반 삼남에서 서울로 운송된 세곡이 1년에 30만 석이 넘었고요. 또 경강상인들이 들어오는 쌀이 40만여 석.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사대부들이 거두어들인 20만 석의 쌀도 이 서강나루에 집화가 되다 보니까 이곳에 모여지는 쌀들만 하더라도 거의 100만 석에 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선 최고의 쌀이 집화되는 장소가 서강나루였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이 싣고 온 공미를 점검하는 점검청, 또 선박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공세청, 공미를 저장하는 광흥창 등의 이러한 기관들이 이곳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별히 봉원천 혹은 창천, 녹계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었던 바로 창고 앞으로 흐른다고 해서 창전동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곳에 이 광흥창이 있을 수 있었고, 이 광흥창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근무를 했었던 관리들이 마을을 이루었었던 서강서반, 또 이 서강 쪽에 점검청과 공세청이 이렇게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지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서강나루를 중심으로 해서 쌀이 대부분
내려지고 이곳에서 유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처럼 19세기 초 매일 50여 척의 상선이 드나들었었던 곳이 바로 이 서강, 마포, 용산나루를 중심으로 하는 이 3개 나루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철도교통 등 새로운 운송로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수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. 결국 단절되어 버리는 가운데 와우산에서 바라본 이 밤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앞에 있었던 서강나루와 이 서강나루를 중심으로 해서 광흥창으로 번져나갔었던 이 쇠곡이 내려지던 그 풍요로움은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절두산 순교성지 쪽에서 바라본 서강대교 예정지의 모습이 되겠는데요. 자, 이 시기만 하더라도 지금은 강변로가 세워져 있는, 북로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이 당시 서강대교의 예정지로서 일찍이 서강나루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서강대교가 세워지기 직전에 봉원천이 흘러나가던 바로 요 동네 지역이 일찍이 서강나루가 있었던 동네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건너편 지역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밤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서강나루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마을 이름도 바뀌어서 새우물마을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신자를 쓰는 신정동이라는 소위 법정동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공세청이라든지 점검창과 같은 이런 당시의 쌀 지파와 관련되었었던 기관의 이름들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봉원천도 복개되어서 서강대교 북단에서 이제 한강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봉원천교라고 하는 다리 이름으로 봉원천에 우리가 존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. 그 위로는 서강대교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지금 서강대교 주변으로 예전에 공세청 터가 있었던 이런 곳의 흔적은 이제는 표지성만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. 이 서강나루를 중심으로 했었던 지역의 강변 북로와 이런 다리들이 건설됨으로써 옛 모습을 우리는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좀 전에 별표됐던 지역의 서강나루터 표지석과 더불어 공세청터 표지석을 존재했었는데요. 그것조차도 현재는 상수 나들목으로 서강나루터 표지석이 옮겨가게 되었고요. 공세청터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없어져 버림으로써 이제는 표지석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일찍이 세곡들이 모였었던 최고의 쌀 지파지였었던 서강나루와 그곳에 있었던 공세청 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